드마 같은 경우에는 차알몬,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왜 출시가 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이 투싼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여전히 구매를 고려해도 좋은 차량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손꼽았던 기능이 바로 이 모드, 베이비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내 차에 지금 우리의 아이가 타 있다면, 우리 베이비가 타 있다면 이 차가 어떻게 좀 반응하는 게 좋을까. 지금 드마님은 조수석에 있으면서 지금 제대로 못 느껴지겠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는 입장에서는 방금처럼 가속을 할 때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이게 가속이 좀 더디게 된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차가 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빠른 도로에 합류를 할 때 좀 속도가 필요하죠. 이럴 때 악셀을 꾹 밟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네. 그죠? 이렇게 밟아도 조금 있다가 부드럽게 주행해서 합류하는 걸 볼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현대모터그룹 내에 G90의 쇼퍼 드리븐이 있고 투싼 하이브리드의 베이비 모드가 있고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지금 이 세 가지가 표방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비슷하죠.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승차감을 향상시킬 것인가. 각각 이름이 알려주듯이 베이비 모드는 자, 우리 아이가 탔을 때 차가 어떻게 이 패밀리카로서 어떻게 좀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행을 어떠한 움직임을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접목이 된 것이고, G90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그십 SUV,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고급스러운 차답게 회장님이 탔을 때 이제 쇼퍼 모드라고 하죠. 쇼퍼 드리븐 모드. 수행 기사가 운전을 했을 때 우리 뒤에 VIP를 앉히고 운전했을 때의 느낌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아이오닉 6의 스무스 모드는 전기차가 멀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최소화시킨, 그래서 각각 이름이 다 다르고 그 기능도 분명히 다 각각 다르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아이를 태웠을 때만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평소에 지금 드마처럼 멀미가 좀 심하거나, 그리고 내가 조금 운전이 부드럽지 못하다, 부드럽게 운전을 하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럴 때 가뿐하게 마이드라이브의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스마트 옆에 베이비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만 막 바꿔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을 바로 딱 느낄 수 있으면서, 또 이걸 제가 킨 이유가 뭐냐, 옆에 있는 이 패드 시프트를 이용하면 웅웅 하면서 이렇게 기어가 내려가는 게 보이죠. 6단 오토매틱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바로 패드 시프트처럼 차가 작동을 한다는 점. 이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멈췄을 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시잖아요? 멈췄을 때 엔진이 이렇게 꺼집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나시죠? 그럼 뭐 전기차랑 다를 게 뭐야? 전기차는 시동이 아예 없고 얘는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엔진이 있어요. 얘는 살짝 다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혼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를 합친 그 차량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전기차처럼 시동도 꺼지고 실제로 계속 주행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고 충전하면서 추가적으로 구동력을 얻기도 하고, 방금처럼 차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때가 완전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이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모터랑 배터리 크기 용량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좀 세 발의 피이기는 한데, 왜냐면 하이브리드이기는 하지만 내연기관에 좀 더 집중이 된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요즘에는 그 반대도 있기도 해요. 오히려 전기차가 메인이지만 내연기관은 정말 급할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으로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팰리세이드까지 하이브리드로 나오면서 사실 플래그십이면서 모든 기술의 집약체고 정수인 차량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더 맞지만, 이 가격대에 이런 실내 공간과 승차감과 UGB, 중고차 가격 방어, 이것도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그먼트의 이 투싼 차량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꽉 밟아도 베이비 모드에 있기 때문에 왕 하면서 엔진을 더 추가적으로 힘을 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과격하게 막 튀어나가지는 않죠. 계속 이 부드러움에 좀 더 주안점을 둔.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서 밟으면 오? 네, 어때? 완전 다르죠 이제? 베이비 모드를 통해서 방지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느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뭐 아니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만큼의 엄청나게 차별화된 승차감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베이비 모드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랑 목적,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움직임, 요게 롤링이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앞으로 가고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뒤로 가는 요거를 바로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과 롤링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량의 주행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현대모터그룹의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인데요. 사실 드마님은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정확한 비교군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1년여 전에 이 차를 처음 만나고 시승해 봤을 때 이건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해보고 느껴봤던, 아, 그때도 베이비 모드가 있었어? 그때가 최초로 들어가고 그때가 신차로 나왔던 차.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완전 신차는 아니고 2026년형 최신 모델인 건 맞는데 신규 트림까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좀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그뿐만 아니라 이 투싼이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세그먼트의 SUV입니다. 컴팩트 SUV. 그렇다고 너무 소형도 아니고 너무 대형도 아닌 준준형급에 맞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패밀리카에 가장 적합한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게 바로 판매량에서도 또 저희가 알 수 있죠. 형제 모델인 뭐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가격 대비 이 투싼의 크기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12.3인치 최신 CCNC가 들어간 부분,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전동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충분히 넓은 공간감을 주는, 저희가 데일리로 타고 있는 차가 뭐죠? 기아 셀토스. 네, 기아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 기아 셀토스의 한 등급 위의 차의 경쟁차, 그러니까 같은 차가 바로 이 투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차의 바로 한 등급 윗등급 차가 이 차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실내나 우리 이렇게 맨날 자주 타고 저희 손도 이렇게 잘 잡으니까 이렇게 타봤을 때 요 느낌을 딱 보면 실내 거주 공간이 완전 차이가 나지. 넓지 엄청. 근데 이게 바로 한 등급 위의 차라니까. 무슨 두 등급, 세 등급 위의 차가 아니라 이 실내도 넓고 2열도 훨씬 넓고 2열 각도 조절도 더 되고, 당연히 트렁크 더 있고, 또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게 타이트한 데서 차 뺄 때 썼던 RSPA가 들어가서, 아, 그거는 좋더라. 타이트한 데서 이렇게 차 빼고 넣고, 이게 막 뒤에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뭐 주차를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기능보다는 정말 아침에 뭐 이렇게 주차 못하는 자리나 아침 출퇴근할 때 뒤에 차 없을 때 조용할 때 그때 차를 조종할 때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거든요. 그 경쟁 모델에서 이 정도의 성능과 패키징 옵션이 들어간 차는 없다.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이거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넓은 실내, 제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게 선반 E-타입, 이게 차에 타서 막 물건이 있고 할 때 조수석에서 이렇게 물건 올려두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손에 막 이렇게 잔짐 많을 때 이런 거 딱 올리기 너무 좋고, 그냥 간단한 장비나 웬만해서 우리가 차에 탈 때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여기 넣으실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안 들어간다?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뭐 가방 한번 넣어봐 줄래요? 이렇게 가방도 그냥 틱 던지면 들어가는 2열 시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넉넉하고, 또 위에는 와이드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들어가서 진짜로 넓은 개방감. 사실 이게 블랙이 아니거든. 브라운. 고동색. 2열 색깔이랑은 어때? 괜찮네. 요거는 드마 퍼스널 컬러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 것 중에서 그나마 괜찮아. 아, 안 맞는 색깔 중에 제일 잘 맞는 색깔. 워스트 중에는 베스트다. 시트는 또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천으로 패브릭으로 마감이 돼 있기는 한데, 모든 차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데서는 소재 차이가 그 윗등급의 차량은 좀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그렇지만 자, 이 상품성과 이 투싼의 가격이라면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옆에 1세대 투싼이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보고 든 생각이,
차가 정말 많이 커졌다. 과거 대비. 똑같은 투싼인데 계속 커지고 이제는 아반떼가 과거의 그랜저 크기만큼 커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품 제품이 좋지 못하면 소비자분들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투싼이고 그만큼 이 제품의 상품성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감히 뭐 출시한 지 1년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이 투싼이 왜 구매하기 괜찮은 차인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 이 구간을 많이 와본 길인데 사실 제 다른 차로 오면 여기 정말 슬픕니다. 힘들어요.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이 베이비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너무 안락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이 있는데 드마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왜냐면 뭐 저만 쓰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 드라이버 온리?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바로 드라이버 온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켜져 있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공조가 제 쪽엔 켜져 있는데 드마 쪽은 꺼져 있다. 이거는 괜찮아? 이건 좋지. 왜 좋아? 나는 원래 에어컨 진짜 싫어하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아무리 내 거를 꺼놔도 그 미미한 찬 바람이 새어나오는 그 기분 나쁨은 어쩔 수 없어. 그거 살짝 그건가? 겨울에 이불 살짝 들추면은 찬바람 확 들어오는 그 느낌? 진짜 너무 화나. 그런 거야? 그거보단 좀 덜한데 어. 미세하게 기분 나쁜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중앙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이 플라스틱 쪼가리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날개. 그냥 이거를 덮어서 안 나오게 밖에 못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날개 다 열었는데 여기 손 대보세요.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기 완전 가까이 되면 정말 약하게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럴 때 여기 이렇게 탁 닫아주면 아예 바람이 안 나오고 안 느껴집니다. 이거 좋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는 기능이고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여기서 저는 뭐 온도를 더 낮춰서 훨씬 더 시원하게 있어도 네, 여기는 지금 뭐 바람 아예 안 느껴져요. 정말 있냐 없냐라고 하면 살짝 있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네, 완전히 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정말 빛을 발하죠. 제가 진짜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공인 연비가 나온 차가 뭐 거의 없는 사람인데 18.3 오, 여기 조용하네. 킬로미터. 조용하네. 이 차 조용하네. 그치 지금 방금 저희 빵 한 거 난리였는데 음. 별로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조용하네. 그럼요. 여기 또 이중접합 참유리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창문만 열어도 와우. 그지 확 차이가 나지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주행한 거리는 53km가 되는데 연비는 18.3km per 리터. 저는 이런 수치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와 정말 연비가 아름답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의 또 장점이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연비를 보면서 주행하는 이 맛이 솔찬하거든요. 저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솔직히 나 잘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깜짝 놀랐네. 자 18.4 또 올라갑니다. 조수석 지금 그래도 50km 넘게 주행해 오면서 1시간 넘게 주행하면서 왔는데 조수석은 어때? 얘가 엄청 조용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아까 그 빵빵거리는 그것들을 듣고 나서 느꼈어. 조용한 거구나. 그 빵빵거리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그 빵 소리가. 주차하기에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서 뭐 주차선이나 주차 위치 이런 거 내리지 않고 그냥 완벽하게 주차를 할 수 있죠.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뭐 베이비 모드라고 해서 엄청 갑자기 제네시스처럼 미친 부드러움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그 울컥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달라.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5배 정도의 다른 승차감이 느껴져. 그 셀토스처럼 우리 차는 되게 공격적이잖아. 애가 막 덜컹덜컹하잖아. 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느낌. 근데 거기서 베이비 모드를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더 주행하면서 연비 제가 진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왜냐면 100km 넘게 주행을 하니까 이게 진짜 실연비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짠. 이거 소리도 난다고? 이 빛도 나. 좋습니다.